지금부터 지구과학원 2-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강 내용은 그 해저 지형 탐사,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의 정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그 수업의 그림 자료는 미래엔 교과서 자료입니다. 저작권은 미래엔 교과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그 주제인 해저 지형 탐사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지형은 오션 플라워 피처, 피처는 여기 특징이 되겠죠. 오션 플라워는 해양저가 되겠죠. Ocean floor features. When you imagine the ocean floor, what does it look like?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bottom of the ocean is a dynamic place with higher mountains and deeper valleys than any found on land. It is a mysterious place, too. Some parts of the ocean never receive sunlight, and the pressure of the water is greater than several jumbo jets on top of your body. With such hostile conditions, how do scientists even know what the ocean floor is like? In some ways,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he ocean floor is similar to learning about space. Sometimes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저 지형도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저 지형을 어떻게 탐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그런 간단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People can travel to the ocean floor in vessels specialized to protect them from the pressure and cold. Just like space, however, many missions are unmanned. Scientists can indirectly determine information about the ocean floor, just like how they use radio and infrared telescopes to observe the sky. One method of indirectly collecting data about the ocean floor involves using sound waves. By reflecting sound off the bottom of the ocean, scientists can map the topography or shape of the ocean floor. If sound waves are 여기 지금 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그 오늘 교과서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음향 측신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sent deeper into the ocean floor, scientists can even learn about its composition. 그 음파를 발사를 해서 음파는 1초에 1500m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파를 발사해서 그것이 그 해저 지면에 닿아서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의 2분의 1 자체가 그 깊이가 되겠죠. 그래서 배를 쭉 타고 가면서 해안선을 이런 식으로 해안선을 쭉 타고 들어가면서 이동하면서 해저면 밑에 이 음향을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돌아왔을 때 거기에 그 깊이를 쭉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해저의 그 기울기나 깊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해저 지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것이 그 음향 측신법이라는 건데요. 수심이 깊을수록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되겠죠. 그곳에 그 발사를 했을 때 지면에 닿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의 그 2분의 1 자체가 그 수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심을 쭉 이렇게 그 지역마다 그렇게 쭉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해저 지형의 그 단면들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해저 지형의 그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낸 대체적인 그 해저 지형의 그 무식도가 되겠습니다. 이 해저 지형은 그 수심과 기울기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그리고 이쪽에 이게 대륙대가 있겠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리고 심해저 평원은 태평양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넓은 그 해양 자체가 심해저가 되겠습니다. 그 해구에서부터 해령까지 이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그 심해저 평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해저면, 해양저면의 그 지형의 단면들을 그려서 그거에 대한 그 명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곡이라는 것은 그 해령 자체가 이렇게 그 균열이 생긴 그 부분 자체를 열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아까 그 먼저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에 그러한 그 음향 축시법 방법으로 대체적으로 해저 지형을 이렇게 표시한 그러한 모식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저 지형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아까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해서 해저면의 깊이를 구하고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저 지형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해저면의 깊이와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 해역하고 B 해역이 있는데 각각 1부터 10번까지는 배에서 그 큰 선박에서 음향 측심법을 발사했을 때 그 지면에 와서 도달해서 다시 배까지 도달하는 그 왕복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에 1500m를 음파가 가니까 약 5분 46초에 그 2분의 1이 되는 2분 70초 73초 정도가 되겠네요. 요거 곱하기 1500m 그것이 그 수심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쭉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해역과 B 해역의 음향 측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점의 수심을 구해보자. 수심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초에 1500m를 가죠. 그리고 음향 측심을 반사를 해서 다시 여기에 반사해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2분의 1 값 자체가 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을 모눈종이에 표시하고 매끄러운 선으로 연결해 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17쪽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X축하고 Y축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이 값 자체를 여기에 그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이러한 해저 지형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 및 정리를 보면 음파의 왕복 시간과 해저면의 깊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써보자 그랬네요. 왕복 시간이 길으면 길을수록 해저면의 깊이는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 B 해역에서 해령이나 해구가 발달하는 곳은 각각 어디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해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보면은 해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심이 가장 이렇게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해구 마리아나의 해구 같은 경우는 한 12,000m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령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쭉 계산해 보다 보면 해령 같은 경우는 바다에 솟아있는 커다란 산맥인데 이 해구하고는 상당히 수심 차이가 있겠죠. 해령이나 해구와 같은 지형이 생기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자신과 친구들이 생각을 비교해 보자 그랬는데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
즉 발산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 해령이고, 해구는 수렴 경계, 즉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 해양판 자체가 밀도가 크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생기는 그 경계 부분이 해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탐사를 합니다. 해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도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그 해수면의 높이 차이, 즉 인공위성으로 그것을 이렇게 관측을 하면 미세한 그 차이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하고 중력 분포, 중력 분포는 뭐에 따라 다를까요? 위도에 따라서 중력 분포가 다르니까 그것하고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위도에 지금 높이겠죠.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 해저 지형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주제인 해저 확장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확장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확장설은 영어로 sea floor spreading이 되겠습니다. spreading은 이렇게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sea floor라는 것은 해양저, floor는 바닥이잖아요. 근데 sea floor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과학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처음에 그 태동이 된 그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원소들이 그 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그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들을 나중에 계속적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교재특위라든가 그런 쪽에 쓰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에 이런 공부한 과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 여기서 눈여겨볼 자료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지금 200 밀리언 이어스 오고잖아요. 그러니까 200 밀리언 이어스 오고는 2억 년 전이 되겠네요. 2억 년 전. 그리고 이쪽에는 뭐냐면 나침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나침판 자체도 바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 자기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이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하고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지구 자기의 역전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멘틀 대류가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판들이 이동하면서 그 당시에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그게 굳게 되거든요. 그럼 굳으면 그 당시에 자기장의 방향이 그 굳은 그 부분에 표시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해저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증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저기 위에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여기 지금 아까 200 밀리언 지금 2억 년 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1억 3,500만 년 되는 동안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보시겠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자기장의 그 방향 자체도 지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해령이 되겠어요. 해령이 되고 지금 색깔이 서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여기도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이쪽에도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은 지금 반대 색깔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구 자기가 역전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령인데 해령은
지금 해양 그 지각의 나이가 가장 젊은 그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 해령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해령에서부터 왼쪽으로 옮겨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저가 확장됐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저 확장설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헤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지구물리학자이자 지질학자로서 해저 확장설을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기에 그 첫 줄에 보면 지자기의 줄무늬라고 했잖아요. 지자기의 줄무늬라는 것은 이런 그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걸 줄무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설명을 하게 되면 해저가 확장됐다. 그 확장된 증거가 뭐냐? 여기서는 해저가 확장됐다라는 그 증거를 알아야 되죠. 지금 맨 위에 보면 340만 년 전은 이랬다. 그리고 275만 년 전, 그리고 78만 년 전,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지금 340만 년 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현재 즉 340만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여기 지금 요 부분이 현재거든요. 요 부분이 뭐냐면 해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령은 지금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정상 부분은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멘틀 대류가 이런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판을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구 자기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시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나타내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역전된 시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현재 지구장의 방향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N극하고 S극이 있다라고 하면 지구가 자기장이 역전된 경우에는 현재는 북반구가 S극, 남반구가 N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구장이 역전됐다라고 하면은 북반구가 N극, 남반구가 S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은 그 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멘틀 대류가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그 현재가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0.78, 2.75, 3.4, 5.0, 100만 년. 여기가 지금 500만 년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숫자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여기가 가장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역으로 이걸 역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과거는 여기 있었는데 밑에 멘틀 대류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해저가 확장됐다, 확장되고 있다. 그거의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게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그대로 저장된 겁니다. 멘틀이 상승하면서 그것이 굳는데 굳으면서 그 안에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잘 볼 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쪽에는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으로 되어 있죠. 서로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발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령은 발산 경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에 해보기가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9쪽에 해양지각의 연령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의 극의 역전과 아이슬란드 부근 해령에서 측정한 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다음 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석 및 결과에 보면 두 그림을 비교해서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암석의 연령 분포를 설명해 보자.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암석의 연령 분포. 지금 이쪽에 0.5, 1.0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해령이 지금 현재인데 요것이 여기 해령이 0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이 0.5. 그리고 여기가 1.0, 뭐 다시 이렇게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자기 방향이 현재와 같은 시기야. 이걸 정작이라고 하죠. 지자기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것을 정자기 또는 현재와 같은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색깔, 이 위에 있는 색깔하고 이 색깔은 좀 다르잖아요. 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역전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구 자기장이 역전됐느냐? 그것은 이제 그 3학년 때 지구과학 2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구 자기의 줄무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줄무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색깔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그마의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것을 색깔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줄무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아이슬란드 부근의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를 구해보자 그랬네요. 확장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해령에서부터 잘못됐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확장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속도 V는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긴 거리를 이동하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되겠고 긴 기간 동안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확장 속도가 이렇게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멘틀 대류의 속도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것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전 세계 해양지각의 나이가 되겠네요. 이 그림은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0, 9.6, 20.2, 33.0, 40.2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180만 년 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색깔을 나타내는 곳이 여기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해령이 되겠습니다. 해령에서부터 여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그림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그 색깔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0을 나타내는 이 부분은 해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나타나는데 이 색깔에서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래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각의 그 연령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다?
해저가 확장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판구조론의 정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구조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확립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이라는 개념은 지각하고 멘틀의 상부 부분 합쳐서 약 100kg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 자체를 우리는 암석권, 그 다음에 플레이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판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판 자체가 쪼개지는 부분도 있고, 판들이 쪼개지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해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과 판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만들어지는 지형이 해구가 되겠고요. 그 판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거든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있는데,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서는 그 해양판 자체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충돌하게 되면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그 해구가 되겠죠. 자, 플레이트 텍토닉, 판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자료는 아주 경향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마치고요.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판 구조론의 정립인데, 여기서는 대서양 중앙해령, 이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여기에 있는 게 대서양이죠. 이게 해령입니다. 해령. 이런 것들이 해령. 이 해령이 되겠죠. 해령이라는 것은 바다의 속에 있는 그 커다란 산맥을 갖다 해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맥들이 쭉 안에 이렇게 바다 밑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령에서 이 변환단층, 요게 지금 변환단층이거든요. 이쪽이 변환단층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변환단층을 보면 화살표가 위에는 오른쪽으로 경계를 해서 밑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축이 이렇게 지금 균열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균열이 돼 있는데, 변환단층은 서로 판과 판들이 서로 엇갈려 이동을 하고, 여기 단열대 같은 경우는 경계 부분이지만 이동 방향이 같아요. 그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이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 단열대가 되겠고, 여기는 변환단층인데, 변환단층에서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환단층의 발견으로 해저 확장설만으로 설명할 수 없던 해양 지각의 특징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 이렇게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라는 것은 판 자체가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껴나가거나, 변환단층 비껴나가는 그러한 경계 부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 이 판 구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 자체가 어떤 형태를 이루어서, 구조를 이루어서 지구상의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그것을 판 구조론이고, 이 판 구조론이 아까 얘기했던 지자기의 줄무늬라든가 해저 지형의 그 연령 분포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개되어 있는 변환단층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들의 그 판 구조론이 정립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일본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동해가 있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선으로 이렇게 그 표시한 요 부분을 확장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여기가 유라시아판이죠.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데 그 일본과 같은 경우는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그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판은 해양판이고 유라시아판은 그 대륙판이기 때문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섭입대라고도 하고 이 부분을 베니오프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베니오프대에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융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분출하게 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화산이 많이 그 화산섬 또는 온천 그런 것들이 많이 위치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태평양판은 해양판, 유라시아판은 대륙판,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는데 일본은 그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의 그것서 만나는 그 경계 부분 거기에 거의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왜 지진이라든가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진원의 깊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진원의 깊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진에 발생한 원래의 깊이.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색깔. 요게 0에서부터 70km. 그리고 요 부분이 70에서 300km. 요 밑에 부분이 300km 이상인데 진원의 깊이가 아주 0에서 70m 아주 얇죠. 그것을 천발 지진. 여기 요 700에서 300은 중간 깊이를 중발 지진. 여기 아주 깊은 곳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의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원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신발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지진의 피해가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여기다 왜 제시를 했느냐, 판과 판들이 이렇게 판 구조론의 관점에서 이동하는 그 경계 부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여기에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요 선을 한번 이렇게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하나는 이쪽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요 경계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를 발산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산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해령이 되겠죠. 영어로는 divergen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이 서로 이렇게 지금 만나요. 만나서 여기는 판과 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영어로는 convergent, 수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필리핀 이쪽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죠. 여기 필리핀 판, 여기는 판과 판들이 수렴하는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판의 경계 지역인데 이 판의 경계 지역에서 지각 변동들이 자주 발생하는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즉 지각 변동은 뭐가 되냐면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수렴형 경계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발산형 경계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수렴한다라는 것은 판과 판들이 모이는 거. 발산한다라는 것은 그 발산한 그 경계를 부분에서 판들이 서로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판 구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판 구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립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힘의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의 노하우를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